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 배제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은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당은 윤 총장의 거취를 거듭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추 장관도 문제지만 뒤에서 묵인하는 문 대통령이 더 문제라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정치권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추 장관이 이제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또 징계 청구를 했습니다. 현직 검찰총장의 이제 직무 배제는 지금 보신 것처럼 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네. 추 장관이 이렇게 초강수 카드를 꺼낸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직무배제 카드까지 꺼낼 줄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못했는데 예. 최근에 뭐 며칠 전이잖아요. 감찰 조사, 예. 대면 조사를 시도했는데 이게 불발이 됐어요. 이제 검찰 대검에서는 이게 절차에 어긋난다. 그러나 이제 법무부에서는 일정 조율이 안 됐다. 이렇게 예. 서로 이제 의견이 달랐습니다. 여러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전 그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면직 또는 해임, 뭐 해임이라고 생각하는데 해임하기 위한 수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했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비위 사유를 들었단 말이에요. 네네. 직무배제 이유를 들었는데 나머지 사유들은 거의 알려진 것들입니다.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알려진 것들인데 이른바 이제 사찰했다라는 거. 예. 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라든지 조국 전 장관 사건에 대해서 그 판사들의 동향을 살폈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이른바 사찰이잖아요. 그건 새로 나타난 사실이고 지금 보니까 여권에서 아마 그쪽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예.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그쪽을 유난히 강조를 했거든요. 다른 사안들의 경우는 사실 그 물론 관점에 따라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 의혹을 이렇게 확정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지금 다 나타났던 일들이고 말이죠. 사찰 이 문제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지금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이 주장했던 것처럼 이른바 불법 사찰로 예. 은밀하게 뒷조사를 하고 이랬다면 이건 뭐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예. 이건 뭐 해임 정도가 아닌 거예요. 예. 그러나 지금 그렇게 확정하기엔 너무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직무배제라는 게 아까 앵커께서 헌정사상 초유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직무배제라는 건 그만큼 있기가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네. 요즘은 헌정사상 초유가 워낙 많으니까 뭐 그렇긴 합니다만 그렇다면 적어도 직무배제, 직무집행정지를 내리려면은 예. 최소한도 소명 절차라든지 사실관계 확인이 있었어야 된다는 예. 생각은 들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정지라는 초강수를 뒀다라는 거는 아까 배경을 물어보셨는데 아마 지금 징계 청구도 같이 했잖아요. 예, 징계 예. 청구를 하고 직무집행정지를 내렸는데 징계 청구는 징계위원회가 열려야 되겠죠. 예. 징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해임, 면직, 감봉, 뭐 견책, 경고 이런 게 있는데 아마 그런 해임이나 면직으로 가기 위한 수순 아닌가.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일단 앞서 말씀하신 재판부 그 불법 사찰 의혹 부분이요. 오늘 대검 감찰부에서 이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대검 수사정책정보관실을 압수수색에 나섰거든요.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초강수가 이어지는 것 같거든요. 압수수색을 해서 이제 수사정보정책관실인가요? 거기서 더 다른 또 사찰이 있었는가를 살피려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오는 게 뭐 가족관계, 뭐 학력, 취미, 세평 뭐 이런 걸 다 수집했다라는 건데 예. 그게 가족관계는 대개 이제 몇 남 몇 여다 뭐 이런 게 좀 나오는 모양이에요 원래. 그 대관이라고 해서 그런 예. 것들이 나타나 있고 자료에. 근데 만약에 이제 그것보다 더 이제 깊이 들어간 부분들, 네네. 아까 제가 은밀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런 부분들 만약에 뒷조사를 했다면 그건 불법 사찰이 되는 거죠. 예. 그 조직이 개입하고 과거에 이제 국정농단도 그렇고 사법농단 같은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과거 국정원 사찰도 그랬고 말이죠.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건과 이거를 대비시키기엔 지금 너무나 지금 이르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했는가, 어떤 사찰을 사찰이라고 하는 것인지에 예. 대한 사실관계가 아직 확정이 안 됐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압수수색도 했으니까 드러날 겁니다 아마. 네. 그래서 이제 법무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불법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일상적으로 지금 대검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 공판을 유지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했던 것인지 지금 또 검사가 또 고양지청 검사인가요? 지금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예. 그걸 작성한 검사가 예. 그런 것들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윤석열 검찰이 이른바 불법적인 사찰을 했다라고 하기는 그건 전혀 그 말은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 확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다면요. 지금 추 장관이 이제 윤 총장의 직무 배제 명령을 내리기 전에 과연 청와대와 교감을 했을까 여부가 큰 관심인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우상호 의원이
이 문 대통령의 침묵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내놨습니다.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사퇴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근데 이분이 끝까지 뭐 사퇴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버티신다면 적절한 시점에 저는 대통령께서 해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대통령이 해임해야 된다? 이제는 거치 문제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1차로는 사퇴를 지금 제가 권유해 보시는 거고요. 근데 뭐 본인이 계속해서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본인의 명예만 꾀한다면 그때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미래를 위해서 대통령이 결단하셔야죠. 그걸 뭐 국회까지 와서 이렇게 시끄럽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우상호 의원은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1차적으로 사퇴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다. 그리고 버티면은 문 대통령이 해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렇게 보세요? 이미 여권에서는 사퇴하라는 얘기를 이미 여러 번 했죠. 예. 뭐 이낙연 대표도 얘기했고 추미애 장관도 얘기했고 사퇴하라는 거예요. 지금 자진 사퇴해라. 예. 그럼 문제는 깨끗이 끝난다라는 거고 좀 거칠게 말씀드리면. 예. 근데 윤석열 총장은 일단 사퇴하지 않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22일 날 10월 22일 날 지난달 22일 날 국정감사에서도 소임을 다하겠다. 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끝까지 소임을 다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해서 그게 또 논란이 되고 그랬어요. 예. 아무튼 현재 지금 분명하게 윤 총장은 위협부당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얘기를 어제 했단 말이죠. 예. 근데 여권에서 일단 사퇴하라는 것이고 이게 기본적인 갈등이에요. 예. 갈등이라기보다는 엄청난 충돌인 거죠. 지금 아까 YTN 화면에 쭉 나왔습니다만 몇 명의 검찰총장이 사퇴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최동욱 총장 같은 경우에 전 총장 2013년도에 예.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이 감찰 지시를 내리니까 바로 사퇴했잖아요. 네. 다른 총장들 이 지금 윤석열 총장 안 그러고 있단 말이죠. 예. 이러니까 이게 과거의 정치 문법으로 올 때는 이쯤 되면은 잘못 떠나서 총장이 사퇴했는데 사퇴 안 하니까 여권도 대단히 당황스러운 게 됐고 예. 우상호 의원이 지금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1차적 사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기회를 드린다기보다는 예. 사퇴 압박을 하는 거죠. 우리가 네네. 솔직하게 얘기하면 왜 사퇴 안 하느냐. 자진 사퇴하면 끝나는 건데 그럼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질 일도 없고 여권도 부담이 없잖아요. 본인이 그만둔 거니까. 네. 그럼 일단 본인이 그만 안 두겠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을 사퇴시키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탄핵에 의해서 헌재에서 파면도 결정나거나 이번에 법무부 장관이 한 것처럼 징계에 의해서 해임, 면직 등이 되면은 해임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임기제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우상호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일부는 맞는데 여기에 추미애 장관 같이 포함돼야 돼요. 예. 설령 우상호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라 하더라도 보다 국회의원으로서 예. 정정당당하게 얘기하려면 이건 물론 제 개인 생각인데 네.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 이게 대단히 혼란스러워지는 게 사실 아닙니까? 네. 엄청난 충돌이에요 이게. 이제 와서 누구 잘잘못 따지는 의미가 없어. 이미 진영과 진영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법무장관이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이 검찰 사무의 총지휘 감독자라면 지휘 감독자로서 대단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죠. 일단 국회에서 정치적 중립이란 말을 끝까지 했으면 좋았는데 굳이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말 한 거 이런 건 좀 전 대단히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봐요. 예. 국정감사에서. 근데 그걸 가지고 직무배정은 전 동의할 수 없는데 예. 어쨌든 양쪽에 다 그런 잘잘못이 있단 말이에요. 정도의 차이 있죠. 그렇다면 우상호 의원이 보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로우려면 추미애 장관도 사퇴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맞아요. 예. 근데 윤석열 총장은 나가라 이런 건 아무리 민주당 의원이지만 이런 말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느낄까. 물론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라는 이런 분들은 당연히 이 말이 맞다고 보지만 저는 이 입장을 떠나서 예. 여야 진보 보수 떠나서 말이죠. 예. 어쨌든 추미애 장관이 엄청난 갈등의 소요지가 됐고 진원지가 됐고 윤 총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그러면 선우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둘 다 사퇴시키는 게 맞죠. 예. 근데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은 마치 추미애 장관은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잘못보다는 정치적 책임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말은 너무 진영에 치우친 말은 아닌가. 예. 제가 우상호 의원의 말에서 제 나름 평론을 하는 겁니다. 예. 우상호 의원의 말 중에서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이 사퇴를 안 하면 해임을 할 것인가, 해임을 시켜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저는 드렸었는데. 어차피 이제 현실적으로 말이죠. 해임을 안 하기가 어렵게 돼버렸어요. 예. 아니 지금 이제 여권에서 어쨌든 엄청난 일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6개를 나열했던 거 아닙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법원에 가서 최종 대법원 가서까지 가야 되겠죠? 근데 아무튼 지금 징계 청구를 했고 그럼 징계위원회가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법무장관이 위원장이에요. 법무장관, 법무차관, 법무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예. 법무장관이 지명한 외부인 3명, 예. 7명이란 말이에요. 예. 그럼 당연히 징계 되겠죠. 그럼 징계하면 경고로 끝나겠습니까? 해임 또는 면직.
그만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 우상호 의원의 예측이 맞다. 이게 올바르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될 것 같다. 예. 대통령께서 해임하시는 게 맞느냐 안 맞는지 그것까지는 별개의 문제긴 합니다만. 예. 이런 가운데 여당 대표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네. 자, 어떻게 발언했는지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시대착오적이고 위험천만한 일이 검찰 내부에 여전히 잔존하는지 그 진상을 규명하고 뿌리를 뽑아야겠습니다.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당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신속히 진상을 밝히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윤 총장은 검찰의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 주기 바랍니다. 네,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국정조사도 추진해야 한다. 좀 이런 글쎄요. 이 대표의 발언이 최근 발언 중에 가장 수위가 높았던 것 제일 같아요. 높았던 것 같은데 이것도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예. 너무 조급하게 국정조사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오늘 제가 기사를 쭉 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사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예, 오늘 예. 기사를 보니까 아까도 멘트를 하시던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에 오는 거에 대해서 여야가 좀 이게 예. 실갱이가 있었잖아요. 예, 있었습니다. 근데 그중 어떤 의원의 말 중에 하나가 직무 배제된 사람인데 무슨 국회에 오느냐. 아, 저는 그 말은 맞지 않다고 보는 게 예. 직은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 직은 유지하고 있고 직무가 배제된 거거든요. 그럼 검찰총장의 자격으로서 국회 와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그렇다면 국정조사도 마찬가지예요. 국정조사 당장 실행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 직무가 배제된 사람 무슨 국정조사를 합니까? 예. 저는 그래서 이건 뭐 형식 논리의 문제긴 한데 이낙연 대표가 조금 조급한 것 같아 이 부분은. 좀 상황을 예. 좀 보고 예. 당 대표니까 집권당의 대표니까 어제 이 사건이라기보다 어제 이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일단 이 상황을 좀 지켜보자라고 하면서 좀 톤 다운 시키면서 이렇게 가야지 바로 국정조사 얘기를 꺼내면 저는 국회에서 충분히 국정조사 할 수 있죠. 예, 예. 야당이 바로 그게 나오는 게 뭡니까? 추미애 장관도 같이 국조하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예. 이건 지금 국정조사까지 갈 사안은 아니. 여러 가지 지금 징계위원회도 열려야 되고 또 뭐 직무 배제에 대한 또 무슨 법률적인 절차를 밟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걸 예. 좀 보면서 그게 영 이루어지지 않을 때 국정조사 얘기를 꺼내도 늦지 않은데 네. 조금 이낙연 대표께서 조금 조급했던 건 아닌지라는 예.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뭐 당내에서는 좀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응천 의원의 경우에는 추미애 장관이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넜다. 이게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일인지 모르겠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냈거든요. 글쎄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는 뭐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이미 건넜는데 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예, 예. 이게 지금 사실은 권력에 대한 수사와 연관돼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울산시장 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조국 전 장관 사건도 예. 그렇고 뭐 조국 전 장관은 지금 현재 여권에 있는 분은 아닙니다만 사실상 여권, 친여권으로 이제 분류되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 이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니까 이렇게 정권 차원에서 압박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추론이 가능한 것이고 예. 그런 거 시각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반대로 지금 여권에서는 검찰총장이 너무 과도하게 검찰권을 남용한다. 바로 이래서 검찰개혁해야 된다는 논리 아니에요. 예. 완전히 이 논리가 충돌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양쪽 지지자들도 서로 양쪽으로 갈라지는. 지난해 조국 사태 때부터 있었던 그대로거든요. 서초동과 과감에서 갈라졌던 내용들 이게 지금 다시 증폭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께서 어떤 판단을 내리시겠죠. 네. 그래서 이걸 빨리 이걸 뭐 갈등보다 저는 더 높은 수위의 단어를 써야 된다고 보는데 네. 충돌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이건 정리를 빨리 해야 돼요. 이와 관련해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네. 문 대통령이 묵인하고 있고 이게 더 문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듣고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 뒤에서 이것을 묵인하고 어찌 보면 즐기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훨씬 더 문제입니다. 문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본인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해임을 하든지 하십시오. 징계를 하고 징계 사유 가지고 또 해임을 요청하는 절차를 밟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비겁한 일입니다. 네. 야권에서는 지금 문 대통령 책임론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안을 아시는 거고 아시는 예. 게 당연하고 예, 예. 그러니까 이 사안을 지금 뒤에서 묵인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어제 추미애 장관이 이제 그 징계 발표하면서 징계 청구하고 이러면서 문재인 그때 청와대 발표가 있었잖아요.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는데 대통령께서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 예. 이게 암묵적인 동의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전 뭐 그렇게 해석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을까. 예. 만약에 대통령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야 이거 너무 과도하다. 헌정사상 한 번도 직무 배제가 된 적이 없는데 예. 물론 지금 법무부 장관이 주장하는 게 일리가 있다 손치더라도 여러 의혹이 있으니까 조사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직무 배제할 정도의 일이냐라고 생각하셨다면 이거 좀 참아라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아, 일반적이지 예. 않습니까? 예, 그게? 예. 제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예. 근데 대통령께서 아무 말씀 없었다는 얘기는 또 그거를 기자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네. 청와대가 발표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뭐 이것도 저의 추론입니다만 네. 대통령께서 지금 이 사안에 대한 묵시적인 승인이 있었다고 해석이 가능하지 않은가 정치적으로 예, 예. 그 얘기를 야권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러나 이것이 그런지 안 그런지는 우리는 알 수 없는 영역이죠. 예. 네. 예. 어제 저녁 6시쯤에 이제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네. 기자들한테 한 40분 전쯤에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바로 또 윤석열 총장 대검청에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법적 대응하겠다고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안이 이제 워낙 중대 사안이니까 오늘 국회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추 장관, 윤 총장 다 불러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자라고 했는데 이것까지 좀 논란이 됐습니다. 국회 법사위 회의 장면 잠깐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지금 대검에서 출발했다는 지금 전언이 있거든요. 지금 이유가 되지 않는 사유들을 들어서 사내를 선포하신다 그러면 안 되죠. 윤석열 총장이 출발을 했다고 하니 기다립시다. 출석을 하라고 연락한 바도 없는데 누구하고 이야기를 해서 검찰총장이 자기 멋대로 이 회의에 들어오겠다는 겁니까? 아니 김도욱 간사님,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저도 지금 윤석열 총장이 출발했다는 소리를 듣고 지금 너무나 깜짝 놀라는데요. 개의 요구서는 보내졌지만 출석 요구서를 보낸 건 아닙니다. 출석의 문제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게 돼 있어요. 네. 중대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항상 이제 국회에서 현안 질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제 불러야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여야 충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여야가 합의해서 하는 게 절차상으로 맞죠. 예. 국회법의 차원인 거니까. 그러니까 저 얘기는 윤호중 위원장 말이 맞다고 좀 봐요. 근데 지금 뭐 여야가 합의도 안 됐는데 예. 여당도 모르는데 지금 오고 있다라고 하니까 놀란 것 같은데 오늘 근데 대검에 출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예, 총장이. 예. 근데 대검에서 온다는 말도 좀 잘못된 말 같고 예. 아무튼 그건 뭐 정확히 모르겠는데 예, 예. 아무튼 저는 지금 현재 여당은 오히려 윤석열 총장이 국회에 와서 거기다 반론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가지고 있겠죠. 예. 추미애 장관이 여러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럼 사실 반론 차원에서 방어권 차원에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뭐 얘기는 나왔어요 대검에서. 네. 근데 그게 이제 그 말이 윤석열 총장의 입으로 국회에서 발언하는 건 좀 다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좀 조심스러워하는 게 아닌가 여당은. 예. 야당은 반대 입장인 것이고 현재 추미애 장관의 말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는 것이고 네. 거기에 대한 충돌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네. 어쨌든 양 정당이 대립하고 있는 것을 하나의 연장형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절차상으로는 이것저것 따질 수는 있지만 예. 그게 본질은 아닌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두 쪽으로 의견이 나눈 것이다. 이거죠. 윤 총장은 이제 어제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제 대검찰청이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집에 머물면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자, 윤 총장은 어떤 대응을 할 것으로 보시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하는 게 맞다라는 게 누구 입장에서 이 얘기하는 거다 다를 수가 있는데 예. 저는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게 대단히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법적 대응하는 게 맞죠. 법적 절차가 있는 것이니까 예. 여권에서는 빨리 사퇴하라고 하는데 본인은 지금 추미애 장관인 이 열거한 6가지 사유에 예.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과거의 검찰총장들은 이거는 검찰총장이 사퇴하는 문법에 맞는 거예요. 문법이 그런 거였잖아요. 예, 예. 근데 본인이 안 받아들이는 거니까 예. 사퇴하는 게 꼭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 그런 식으로 모든 항상 권력이 압박을 가면 사퇴한다? 그것은 대의로 볼 때 검찰의 정치적 중립하고는 맞지 않는 거예요. 예. 단지 이 시시비는 가려야 되겠죠 이제. 네네. 이제 법적으로 이제 뭡니까 직무집행 정지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고 예. 나중에 또 직무 배제 또는 징계는 뭐 어떻게 결정되는지 모르는 거니까 결정된 다음에 할 일이지만 징계 청구에 대한 또 법원 소송을 내서 행정 소송 같은 걸 내야 되겠죠. 행정법원에
끝까지 한번 다퉈볼 필요는 있다. 아. 단지 이거를 예. 계속 이런 식으로 끝까지 갈 거냐 이게 지금. 이거는 좀 별개의 차원인 거죠. 국민들 예. 너무 혼란스러워요 지금 어쨌든 간에. 예. 그 부분은 대통령이 나설 때가 됐다. 그 말씀은 아까 얘기한 것의 연장입니다. 예. 추 장관은 어떨까요? 추 장관은 뭐 검찰 개혁 마무리까지는 정치적 야망 안 갖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추 장관의 거취가 어떻게 될지도 관심이거든요. 저는 아마 글쎄요 상식적으로 볼 때는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은 다 정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근데 예. 공수처가 출범하고 그 정치적 야망이라는 건 주로 선출직을 의미하는 것 같고 예. 임명직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임명직이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게 뭐한데. 예. 그래서 아무튼간에 추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은 두 사람을 같이 가게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지경에 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 출범하고 또 이제 이미 징계 청구했고 또 직무배제 시켰고 예. 더 이상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권에 의해서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 같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상호 의원이 아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추 장관과 같이 사퇴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국민 여론이 어떻게 형성될 것이냐. 예. 특히 이제 이 사찰 문제가 과도하게 있지 않은 사실을 불법 사찰로 지금 프레임으로 갖고 가는 것이냐 여건이 예. 정말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을 하면 안 될 정도 과거의 사법농단 때 불법 사찰처럼 그런 것이냐 예.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생각하는데 네네. 너무 일방적으로 불법 사찰이라고 정의 내리기에는 지금 아무 사실이 밝혀진 건 없다. 네. 이제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치적 이제 결단 그리고 또 법치주의를 또 지켜야 하는 면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정치권 이슈 최창열 용인대 교수와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